안녕하세요. 해리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지금은 12시 16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제 책상이 바라다 보이는 서재 겸 제 침실입니다. 오늘은 11시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근처에 사는 이사 오신 지인 언니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것을 찍지 않아요. 그곳에서 참외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커피도 2잔이나 마시고 왔습니다. 대신 저희 아들이 마시다 남긴 옥수수 차, 목이 좀 마르니까 이거 마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게요. 핸드폰 충전을 해야 돼서 지금 안방에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저녁 수업을 갔다 오고 또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그리고 잘 잤습니다. 지난 밤에 오랜만에 잘 잤어요. 보통 요즘에는 잘 때 뭐 빗소리를 틀어놓거나 약간의 이야기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는 편이었는데 어제는 그런 거 없이 고요하게 잘 잤습니다. 50이 넘어가는 시점에 갱년기들이 오는 그럴 때이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자는데 침대 등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난다는 분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들려옵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오겠지 싶지만 저는 원래 밤에 잠이 좀 없어요. 그리고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제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한 아침에 좀 누워서 무언가를 하는 편입니다. 눈을 떠도 좀 누워있는 시간을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갖는 편이에요. 저는 아침에 막 이렇게 부지런하게 눈을 뜨는 성격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밤에 잠이 없고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인데 그렇지만 아침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거나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또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알람을 맞춰놓고도 알람 시간 전에 눈을 떠서 알람을 제 손으로 끄는 경우가 많죠. 제가 요즘에 듣는 실시간 카페에서 듣는 음악이 참 좋아요. 저 음악을 듣다 보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음악을 들으면서 어딘가 조금 멍 때리고 있을 만한 곳을 찾을 때도 있어요. 리얼이 이런 게 좋죠. 편집을 하면 이 부분을 편집할 텐데 저는 이런 그냥 리얼이 좋습니다. 뭐 구식 같고 옛날스럽고 그런 거 같고 뭐 남들이 볼 때 게으르고 뭔가 좀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같지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뭔가 좀 아마추어 같아도 전 그냥 지금의 이게 좋고 지금 좋아요. 또 언젠가는 또 멋지게 편집해서 영상을 올릴 날이 있겠지요. 그날을 고대하면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이 채널과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광주의 날씨는 무등산이 약간 뿌연 뭔가에 의해서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상무지구도 바라보이고 저 멀리 희미하지만 조대도 보입니다. 조선대학교가 광주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광주가 하나를 이렇게 한 품에 안기는 듯하게 저 멀리 무등산과 저희 집 사이에 이렇게 광주 시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처음에 이 집에 이사 올 때 안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보통 5월 달부터 이사를 들어오는데 저는 거의
8월까지 저희가 이사가 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7월 중순 말에 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살던 아파트들이 보통 2층이었습니다. 원래 스카이 라운지나 막 이런 곳에 카페가 있고 호텔 라운지가 스카이 라운지에 카페나 바가 있는 경우가 많았던 시절을 겪었던 저는 높은 층에서 뭔가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걸 좋아했었던 세대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는 곳은 좀 땅에서 가까웠으면 하는 약간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이랄까? 주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이렇게 사는 곳은 높은 아파트가 아니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2층 아파트, 낮은 아파트, 4, 5층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었죠. 근데 그 당시 광주에 이제 2군데에 청약을 넣었던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청약을 넣을 줄도 모르고 집을 어떻게 살 줄도 모르고 집을 살 형편도 그때는 또 쫄딱 말아먹은 상태에서 안 됐고 했지만 그때 우연히 이제 저희 지금 옆에 이사 온 지인 언니, 목사 언니가 그런 이런 쪽에 부동산 쪽에 일을 잘 하셨고 그쪽에서 돈을 좀 버셨고 성공하신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아마 언니 조언으로 뭐 어디에다 얼마를 넣어라 해서 그냥 저는 말을 잘 들을 땐 또 잘 들어요.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걸 못해요.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스러운 주부 아내였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등본 하나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 하나 떼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잘 안 해본 케이스.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드는 일 뭐 이런 것도 거의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가 제가 뭐 등본을 뗄 일이 없고 모든 게 필요하면 항상 엄마를 찾았던 저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던 일을 망해보고 딱지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결혼 생활 25년 사이에 많은 바닥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민센터 등본도 이제 뛸 줄 알고 은행 가서 통장도 만들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살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지금 사는 이 16층 아파트하고 낮은 5층 4층인가 그 아파트랑 2개를 했는데 결국엔 여기만 됐어요. 거기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높은 층이었고 그래서 안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들어와서 살게 됐고 지금 8년째 살고 있네요. 여기가 동양이에요. 동남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햇빛이 쫙 들어와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살았던 동해 바다 저 아침에 눈 뜨면은 그 동쪽을 바라보는 곳에 살아서 동쪽을 바라보는 건 참 익숙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여름이나 겨울에 햇빛이 이렇게 거실로 쫙 들어오고 해서 좀 그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암막 커튼 이런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암막을 치지 않고 약간 그냥 이런 커튼만 치고 살다가 이제 남편이 거실에서 자는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니까 아침에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암막 커튼을 샀죠. 화이트로. 좀 어두운 걸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옷도 화이트가 많고 블랙이 거의 없고 근데 최근 작년부터 좀 블랙을 좀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어두운 걸 싫어하는 성격? 거의 블랙 자켓 이런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남들이 안 입는 막 살구색 그 정장 한 벌 그런 걸 입었어요. 블랙은 거의 안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화이트를 좋아하고 수업 갈 때도 GX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정색 레깅스나 검정색 옷을 회원들이 많이 입잖아요. 에어로빅을 이제 오래 하신 분은 화려한 막 이런 옷들도 입지만 대부분 한지 얼마 안 되거나 최근에는 이제 레깅스가 유행이다 보니까 거의 그런 색을 많이 입어요. 그나마 다행히 저는 좀 밝은 톤을 좋아하고 화이트를 좋아하니까 그나마 키도 작은 선생님이 앞에서 검정색 옷을 입지 않으니까 그나마 눈에 잘 보인다고 회원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정색 옷을 좀 즐겨 입지 않아요. 근데 한 번씩 검정색 옷을 입고 싶다가도 회원들이 다 검정색을 입으니까 오죽하면 예전에 센터 운영할 때 제가 회원들한테 동생들한테 까마귀들 같다 그랬어요. 어쩜 그렇게 다 까만색으로 쫙 입는지. 그게 이제 살을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입는다고들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희들 까마귀 때 같아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보면 검은색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키가 작아서 항상 이제 단상이 없는 센터에서 수업을 하면 항상 죄송하죠. 잘 안 보일 텐데 뒤쪽에 계신 분들은. 근데 다행히 지금은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센터에 있어서 회원님들한테는 다행인데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몇십 명씩 놓고 수업할 때가 그럴 때 영상들을 보면 아, 나름의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수업이죠. 회원님들이 많으면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럴 때 참 좋았는데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의 그 크기만큼은 아니었구나. 그냥 좋은 게 더 많았구나. 좋아한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컸었으면 더 회원님들한테 더 그 감사함을 전하고 마음을 나눴지 않았을까? 그냥 마냥 좋기만 했어서 더 감사할 줄 몰라서 그 감사함을 회원들한테 전하지 못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참 후회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것에 대한 추억 속에 아쉬움이 더 크죠. 지금이라도 지금에 있는 회원분들에게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간 걸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끌어당겨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철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죠. 오늘은 잠깐 운동 얘기를 하고 영상을 마칠게요. 왜 그러냐면 어제 그제 월요일날 이제 또 지금 월요일 오늘도 이제 대타 수업을 가요. 선생님이 좀 회복 중이시어서 부탁받은 대타 수업인데 올해 제가 대타 수업을 지금 다니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다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한 평을 들으면 참 기분 좋죠. 제가 잘나서 그랬다 생각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미국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연주야 너는 수업 갈 때마다 그런 좋은 반응이 있는데 센터를 다시 해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그런 이유가 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우연히 딱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오늘도 이제 저희 딸을 데려다 주러 이제 여대를 가서 운동장에 가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근데 최근에 봤던 인상 깊었던 사람들 중에 남자 두 분이 계세요. 나이대는 제가 봤을 때는 20대 같아요. 한 분은 좀 어리고 한 분은 좀 형 같은데 그 형 같은 분이 이 어린 친구와 같이 뛰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봤는데 같이 참 뛰어주는데 몸이 가벼워서 뛰면 제가 봤을 때도 시원하게 뛴다 하지만 뭔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주나? 아니면 마라톤을 어떤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같이 호흡을 맞춰주나?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역시 그분들이 뛰었는데 그분들을 바라본 그 시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친구한테 내 수업은 특별한 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자, 어떤 선수가 선생님이 트랙에 이렇게 서 있고 자 이렇게 뛰는 거야 하고 한 바퀴 띄워주고 자 그 다음 트랙은 너가 뛰어 하고 혼자 뛰었을 때 그 선수가 느끼는 체감과 마음이 선생님이 한 바퀴 같이 띄워줬는데 그 다음에도 옆에서 저렇게 호흡을 맞춰주면서 2바퀴든 3바퀴든 5바퀴든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추면서 뛰어줬을 때 너는 어떤 게 더 즐겁고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제가 친구한테 물었더니 친구가 당연히 같이 뛰어주면 덜 힘들고 더 즐겁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수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저는 수업을 같이 계속 해주거든요. 50분 동안. 근데 힘들지 않아요. 근데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즐거움이 더 커요. 힘든 것도 즐겁고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티칭 해주면서 또 같이 해주는 것도 즐겁고 오른발 왼발 말하는 것도 즐겁고 그러니까 말만 하지 않고 같이 해주거든요. 50분을 그거에 대한 그냥 좋은 반응이라고 최근에 느꼈고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수업 이꼬르 수업는 제 운동. 수업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근데 거기에서 느끼는 그 50분의 수업이 끝났을 때 되게 행복하고 그 50분 내내 행복해요. 즐겁고. 체력이 지금은 이제 좀 살도 붙고 매일매일 운동을 했으면 심장의 이 리듬, 바이오 리듬도 똑같을 텐데 요즘에는 격주 거의 이틀에 한 번 수업 겸 운동하고 또 4일에 한 번 수업 겸 운동하고 거의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니까 저의 심장 바운스도 2번밖에 안 뛰겠죠. 나머지 바운스는 그냥 평상시처럼 뛰겠지만 운동할 때 그 심장의 박동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껴요. 근데 다시 또 일정하게 주 5일을 매일 같은 그 시간에 제가 지금처럼 운동 겸 수업을 하면 다시 회복할 거라는 것도 믿고 알죠. 알지만 지금은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지금은 주어진 수업만 일단 하고 싶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수업과 하고자 하는 곳이 생긴다면 다시 예전같이 일정하게 수업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한번 만약에 하면 그냥 쭉 그곳에서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고 어딜 갈지 어디가 내 자리가 생길지는 몰라요. 또 제 센터를 할지 그런 걸 아직 계획하고 싶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어져 가는 대로 생기는 대로 지금은 그냥 운동 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같이 뛰어주고 같이 호흡을 해준다는 그 많은 사람 필요치 않고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상대방은 되게 힘을 얻고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기면서 운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선생님인 것 같다는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항상 어딜 가나 첫 반응이 똑같다는 거 그거에 대한 그냥 이유 중에 하나일까? 그걸 찾아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2분을 봤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저렇게 같이 뛰어줄 러닝할 누군가 한 명이 있으면 나도 같이 뛰어주고 싶다. 제가 누군가 제 옆에서 저를 뛰어줄 사람이 필요할 시기는 아니고 제가 누군가 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뛰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의 날이 내일이에요. 저에게도 되게 감사한 스승님들이 있죠. 걸쳐간 스승님들도 있고 제가 마음속 깊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승님도 있고 그냥 고마움으로 끝나는 스승님도 있고
또 저에게도 많은 저를 생각하는 또 제자들이 있겠죠. 이쪽 에어로빅 운동 쪽 말고도 공부 쪽으로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 제자들은 막 아이를 돌잔치에 초대한다고 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이젠 그 제자들과 같이 제가 늙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나이대가 제 제자들 중에 40살인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럼 거의 40, 50 같이 늙어가지 않을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근데 저를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저희 딸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거 하나 얘기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마칠게요. 젊은 사람들이 GX 수업에 들어가서, 특히 에어로빅 같은 수업, 줌바 수업 이런 데 들어가서 하다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스승의 날, 뭐 설날, 추석, 뭐 어떤 날에 휴가까지, 전 휴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회원들한테. 근데 이렇게 뭐 작게는 아쿠아로빅 할머니들 가면 5,000원씩도 걷고 10,000원씩도 걷고 20,000원씩도 걷고, 이렇게 무슨 날이라고 선생님한테 감사하니까 이렇게 돈을 모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걸 바라는 선생님들도 있고 계산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아예 주지 말라고 한 때도 있고, 주면 받고 또 그걸 그대로 또 선물할 때도 있고, 그 선물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귀찮아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하죠. 근데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서 수업을 안 들어간다는 그런 견해들이 최근에 SNS에 올라온다고. 엄마는 그런 선생님 하지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은 제 스타일을 아니까 참 그런 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저도 예전에 받았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라. 근데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GX 운동을 들어왔다 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걷는 그 어투나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운동하러 들어오는데 부담을 갖지 않겠죠. 내고 싶은 사람 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그래도 좋지 않을까? 뭐 또 안 거두면 어때요? 각자 또 뭐 고마움의 표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커피 쿠폰이 오면 또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고, 자연스러움, 뭐든지 좀 자연스러움.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자연스러웠다면,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요즘 젊은 아이들은 더치페이 문화잖아요. 굳이 그걸 부담스럽게까지 강요하는 방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좀 방법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죠. 그런 이유로 그 GX로 수업을 하고 싶어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그냥 러닝머신이나 타고 천국의 계단이나 타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SNS에 젊은 20대들이 한대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저희 GX 운동 프로그램이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이 들어가고, 오랜 선생님들부터 전해 내려온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운동인데, 그런 이유들로 못 들어오고 안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들이 퍼진다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뭔가 좀 방법이 개선되면 그 좋은 선생님들의 수업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또 간절한 바람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수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도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맛있는 점심을 한 시간이네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